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들, 제6장 재고자산 오늘 세 번째 강의이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했는데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런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그 후에 많은 복습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복습을 좀 게을리한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빨리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강의할 때 잠깐 나왔던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을 이제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이제 278페이지인데요. 기말에 회사가 예를 들어 100개의 상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선입선출이든 가중평균이든 단가 결정을 했더니 단가가 예를 들어 100이에요. 그러면은 만만큼 그럼 기말재고로 넣으면 되겠는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많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100개는 취득 단가가 이제 10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순실현 가능가치가 더 나죠. 이때 순실현 가능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뺀 겁니다. 즉, 이 물건을 내가 팔았을 때 적어도 원가보다는 높게 팔 거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물리적으로 손상이 됐다든지 진부화됐다든지 판매 가격이 하락이 됐거나 완성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이 됐거나 이러면 제값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가에 미달되는, 예를 들어 이거 기껏 팔아봐야 예상 판매 비용을 뺀 순수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70분이 안 돼. 그러면은 100 곱하기 70 해서 7천 정도밖에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에 기말재고자산을 10,000원으로 표시한다면 과대표시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회계기준에서는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말재고자산을 표시하자. 즉 이 경우에는 10,000원이 아니라 7천만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3천만큼 재고자산을 이제 감액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인식하는 비용 계정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입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취득원가가 예를 들어 이제 개수를 셌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이든 가중평균이든 이 원가,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정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계산한 취득원가가 예를 들어 1,000입니다. 그런데 순실현 가능가치가 700분이 안 된다면 300만큼 평가손실 이렇게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이때 상대 계정을 재고자산으로 바로 이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새로운 계정이네, 그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재고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입니다. 지금 대변에 있다고 해서 부채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해당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인 것처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재고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차변 재고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10만에 충당금 300을 뺀 700이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겠죠. 자, 우리가 6장 그 첫 시간에 초반에요. 이마트의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꽤 많죠. 8천억이 넘는 재고자산이 있었는데 이때 평가충당금도 11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충당금이 바로 지금 평가손실 충당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7,400억 정도가 있었는데 다 이 제값을 받고 팔지는 못하는 진부화된 물건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하여 요거만큼으로 이제 재무상태표가액을 감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충당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게 뭐지? 잘 몰랐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요 평가충당금이라는 거를 배웠죠? 이게 무엇인지? 자,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에 다음 연도에 갔더니 순실현 가능가치가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평가충당금을 감소시켜야지. 이렇게 여기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그리고 대변의 계정이 평가손실 환입입니다. 평가손실은 비용 계정이고요. 요거는 수익 계정입니다. 다만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 당초에 1,000원인데 1,000원에서 700으로 감액을 했는데 다시 증액을 1,000보다 더 높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평가손실 환입을 인식한다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포괄손익계산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5장 재무제표 표시를 할 때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이제 매출총익,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뺐더니 영업이익, 그리고 이것저것 또 기타의 손익해서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 우리 줄여서 이제 세전이익,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뺐더니 당기순이익, 넷인컴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그럼 이 비용은 비용인데 얘를 판매비와 관리비에 넣느냐, 기타의 비용으로 넣느냐, 아니면 요 위에 매출 바로 밑에 있는 매출 원가에 넣느냐, 뭐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기 기준은 이 비용을 어디다 넣으라는 말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그렇고요. 이 비용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이런 취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고요. 매출원가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요거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아니면 기타의 비용으로 넣는다. 이런 문구가 있어야 정확한 매출원가 계산이 가능하겠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역시 국제계 기준에서 수익은 수익 과목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애매모호한데요. 이 기타의 수익으로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매출원가로 여기 마이너스 매출원가로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단서 조항으로 나오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예제역번 한번 풀어볼까요? 각 회사의 기말상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취득원가 100만 원입니다. 기말상품. 이 취득원가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개수를 셌겠죠? 그 다음에 선의선출이든 가중평균이든 개별이든 단위원가 결정 방법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을 했더니 여기 기말재고가 1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상 판매 가격, 예상 판매 비용이 나오는데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뺀 80만 원이 바로 이제 순실현 가능가치죠.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취득원가인데 제대로 팔아봐야 이것저것 판매 비용 제하고 8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에 100만 원의 재고자산을 올린다면 과대계상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만 원만큼 재고자산을 감액하자 이런 겁니다. 자, 갑회사의 기초상품 재고 50만 원, 단기상품 매입 400만 원 이럴 때 일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하고 적합법 평가를 비롯한 결산 수정 분계를 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순실현 가능가치 이미 이야기한 대로 80만 원입니다. 취득원가보다 낮기 때문에 80만 원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표시할 기말재고자산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분계를 볼까요? 지금 기초상품 재고가 50만 원이라 했습니다. 매입이 400이고요. 기말상품의 원가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계할 때 여기다 100만 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끼워넣기 숫자 35만 원의 매출원가가 있는데 이 상품 재고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20만 원만큼 감액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감액하는 게 아니라 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계정이죠. 2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평가 손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때 이 평가 손실을 통상 이제 만약에 매출원가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나오면은 매출원가는 3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기초상품 50만 원, 단기상품 매입액 400만 원, 모두 540만 원이 지금 비용과 기말상품 재고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기말상품은 8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평가 손실은 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에 진정한 의미의 끼워넣기 숫자가 즉 진짜 출고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350만 원인데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만약에 기타의 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350이 맞죠. 그런데 만약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 포함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3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기타의 비용으로 하느냐 매출원가로 하느냐라는 단서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실무에서는 합칩니다. 상품 등 재고자산을 취급하다 보면은요, 책에 있는 대로 뭐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도난, 뭐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증발하는 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실제 수량이 장부 수량보다 적은 경우가 흔히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재고자산 첫 시간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되, 감모가 있는 경우에는 두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모분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기중에 계속 기록을, 즉 입고 출고 수량을 계속 장부에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실사를 통해서 몇 개가 부족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무에서는 거의 모두 그렇게 계속 기록을 하면서 실지재고 조사까지 병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고감모 손실하고 방금 전에 끝냈던 저가법의 평가 손실을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회사의 장부 수량, 기초 재고가 있고요, 매입 수량이 있고 매출 수량이 있고 해가지고 막 장부에 입고 출고했던 수량이 만약에 100개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선입선출이든 가중평균이든 단위원가 결정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게 예를 들어 1,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10만이 이제 기말 재고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수량을 하나 둘 셋 넷 세 보니까 90개밖에 안 돼. 1,000원이죠? 그러면은 이 차이가 바로 감모손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실제 수량 90개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1,000원보다 적어. 예를 들어 800이야. 그러면은 이 차이가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기초재고, 단기 이제 매입의 요 두 금액이 비용과 자산으로 이제 갈라지는데요. 자, 기말재고 자산가액은 얼마냐면은 실제 수량하고요, 원가하고 순실현 가능 가치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낮으면은 순실현 가능 가치를 곱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Net Realized Value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앞서도 감모손실, 평가손실을 뽑아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감모손실 같은 경우에 우리 책 282쪽을 보면은요, 통상지 실무에서는 국제기 기준에는 명시적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요 재고감모손실은 그러면은 비용 중 어디로 들어가느냐? 매출원가냐, 기타의 비용이냐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손실이 있고요,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재고자산을 취급하다 보면 이 정도는 사라져. 뭐 이러면은 이거는 원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매출원가로 넣습니다. 반면에 비경상적, 예를 들어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겨 더 이상 못 쓰게 됐어. 혹은 불이 나는 바람에 못 쓰게 됐어. 이런 경우가 이제 비경상적, 뭐 도난을 당했다든지요. 이런 것들은 기타의 비용으로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상적, 비경상적 이 부분을 구분해서 각각 뭐 경상적인 부분은 매출원가, 비경상적인 부분은 기타의 비용으로 한다라는 것도 국제계 기준은 없으니까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하는지.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시 그림으로 가보면 원가성이 없는 감모손실, 원가성이 있는 감모손실, 저가법 평가손실을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나머지 요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매출원가가 될 거 아닙니까? 통상 우리나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저가법 평가손실하고 원가성 있는 감모손실까지 이제 매출원가로 집어넣고요. 요 원가성이 없는 감모손실을 기타 비용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아니다. 원가성 없는 감모손실, 모든 감모손실도 다 매출원가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책에 있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면은 쉽게 파악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예제 7번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은 단일 상품 A를 매매하는 회사의 기말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다 라고 했는데요. 단일 상품 이게 눈에 좀 걸리는데 은연중에 지금 이게 회계원리 시간이니까 지난 시간에도 어떤 상품을 기초 상품 100개 단기에 매입하고 매출하고 해가지고 단위원가 결정에 따라서 결정 방법에 따라서 뭐 기말재고 자산이 얼마다 매출원가가 얼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한 항목 아이템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5가지 재고자산을 취급하고 있으면 5번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이템별로 단가가 다를 테니까 완전히 별개니까 만약에 회사가 100가지를 갖고 있으면 100번 그 짓을 하는 거죠.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도 지금 상품별로 해당 종류별로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단일 상품 품목으로 취급하는 걸로 가정을 했던 겁니다. 자, 상품 취급 품목은 한 가지고요. 장부 수량이 1000개, 실지재고 수량이 50개. 50개가 950개라고 하니까 50개만큼 지금 빠졌죠? 감모가 났고요. 취득 단가는 10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단위당 900원이니까 평가 손실도 있네요. 기초상품 재고, 단기 매입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자료를 이용해서 기말상품 재고액 단기 매출원가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단, 요 간목은 50개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이 중에 20%는 원가성이 있으며, 그러니까 요 중에 10개는 원가성이 있는 걸로 보고 40개는 원가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성이 없으면 매출원가에서 빼라. 그러니까 원가성이 있는 건 매출원가로 넣어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말상품 재고는 얼마로 표시가 되어야 하냐면요. 950개 곱하기 900입니다. 이게 기말의 상품 재고로 들어갈 금액입니다. 950개 곱하기 900. 그래서 950개 곱하기 900 하면은 바로 85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두 580만 원이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한편 감모 손실은 50개에 1,000원씩 아닙니까? 그러면은 50개에 1,000원 5만이죠. 그런데 원가성이 있는 거는 만원, 원가성이 없는 건 4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원가성이 없는 거 4만 원, 원가성이 있는 거 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편 950개의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단가보다 100원이 적잖아요. 그래서 9만 5천 원만큼이 저가법을 적용한 평가 손실입니다. 그럼 이제 띄워넣기 숫자 좌우는 580만 원으로 같아야 되니까 요 480만 원이 진정한 의미의 매출원가인데, 자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부터 문제에서 제시할 때 매출원가를 계산을 해놓고 원가성이 없는 것만 지금 매출원가에서 제외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까지 진정한 의미의 매출원가, 저가법 평가 손실, 원가성 있는 감모 손실까지 매출원가고요. 요거는 기타의 비용으로 빼버리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계산 방식은 그 바로 전 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내용은 다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몇 가지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과 6번입니다. 의뢰사의 단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초재고가 100개, 매입을 2번 했습니다. 500개, 400개에서 모두 판매 가능 재고는 1000개입니다. 단가는 1000원, 1200원, 1300원에서 계속 가격은 오르는 추세입니다. 모두 700개 재고자산을 판매했대요. 그러니까 남은 기말 재고는 별말 없으니까 300개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의뢰사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는 얼마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먼저 매입한 걸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지금 100개, 500개, 400개 여기서부터 막 팔려 나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00개는 요 마지막 400개 중에 300개가 남은 거죠. 이 400개 중에 300개가 남았으니까 300개는 1,300원씩 부여가 돼야 되겠죠. 매출원가는 100 곱하기 1,000원, 500개 곱하기 1,200원, 100개 곱하기 1,300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83만원, 39만원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6번은 총평균법을 적용할 때 매출원가 기말재고는 얼마냐라는 건데요. 총평균 단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100 곱하기 1000, 500개 곱하기 1200, 400개 곱하기 1300 해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00 하면은 에버리지 코스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평균 단가가. 그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면은 1220원이 나옵니다. 에버리지 코스트는 1220. 1220개 중에서 700개는 팔렸고 300개는 안 팔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700과 300을 곱하면은 85만 4천, 36만 6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문제 9, 10, 1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회사의 단기말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장부의 수량을 보니까 100개인데 취득 단가는 1,000원이래요. 근데 실사를 해보니까 5개가 모자랍니다. 감모 손실이 있었고요.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 800원, 평가 손실도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자, A가 인식해야 될 감모 손실은 얼마냐? 감모 손실은 5개가 부족하잖아요. 5개에 1,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5,000이죠. 자, 10번 저가법을 적용하여 인식해야 될 평가 손실은 얼마냐라는 건데요. 자, 저가법 평가 손실 95개가 남아있는데 개당 1,000원이 아니라 800원으로 200원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은 95 곱하기 200 이게 되겠죠. 그래서 19,000이 답입니다. A회사의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이 50만 원일 때, 즉 기초재고 단기 매입 더한 게 50만 원이래요. 근데 매출원가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모두 매출원가로 집어넣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그림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기말재고. 기말재고는 얼마로
표시가 되느냐 하면요. 95개에 800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76,000이에요. 앞서 우리는 5천만큼 감모 손실이 있었고요. 19,000만큼 평가 손실이 있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나머지 금액, 요게 진정한 의미의 매출 원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이 모두 매출 원가로 지금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만큼을 다 매출 원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2만 4천. 이것처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출 원가에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혹은 감모 손실, 우리 본문에 썼던 대로 그런 원가성이 있는 거 없는 것도 나눠서 더 구분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걸쳐서 재고자산 회계 처리를 끝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인 매출 빈번하게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계속기록법이나 실지재고조사법과 같은 좀 특이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매입 단가가 매입할 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선입선출이든 뭐 가중평균이든 후입선출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제계 기준에서는 인정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가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선택하고 매 회계년도 계속 적용해야죠. 금년에는 선입선출, 다음 연도에는 가중평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감모 손실도 파악을 했어야 되고요. 혹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았는지도 확인해서 평가 손실을 또 인식을 해야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 자, 6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